태종실록 8권 태종 4년 7월 12일 신의 첫 번째 기사. 1404년 명명락 2년 비가 많이 오다. 태종실록 8권 태종 4년 7월 12일 신의 두 번째 기사. 강풍이 불어 나무가 뽑히고 농작물 피해가 있다. 태종실록 8권 태종 4년 7월 12일 신의 세 번째 기사. 내시를 근교로 보내 농작물 피해 상황을 살펴보게 하다. 태종실록 8권 태종 4년 7월 14일 개축 첫 번째 기사. 비가 오다. 태종실록 8권 태종 4년 7월 14일 개축 두 번째 기사. 박영을 선위사로 삼아 동북면 여진족을 안무토록 하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사람을 동북면에 보내어 맹가 천모가 파을소 등으로 하여금 사신에게 변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그 도의 안무사가 마음을 다하여 가르치고 달래어서 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상책이다. 만약 따르지 않는다면 법으로 위협하고 또 말하기를 지난번에 왕가인이 반포한 칙서의 뜻은 장차 너희들에게 땅을 버리고 돌아가라는 것이 아니고 다만 각기 생업에 안정하여 타위 방목하게 하자는 것뿐이었다. 그러므로 지금 사신이 온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너희들로 하여금 칙서를 공경히 맞이하게 하여 흥극을 이루지 말게 하는 것은 위로는 중국 조정의 죄를 얻지 아니하고 아래로는 너희로 하여금 생업에 안정케 하고자 합니다. 지금 너희들이 이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에서는 너희들 때문에 중국의 죄를 얻게 되는 것이다 하라. 그래도 따르지 않는다면 군마로 경계하고 지켜서 변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여 사신으로 하여금 무사히 되돌아가게 하라. 그러니 말을 잘하는 사람을 보내어 속히 안무사에게 통보하라. 이래하여 박영이 갔다. 맹가 천모가는 알타리 여진의 대추자. 성은 동시 청의 태조실록에 나오는 청의 조조 맹특목이고 정종 때 오음해에 들어왔는데 세종 15년에 올적합의 양목답올에게 피살되었다. 파을서는 오련위의 여진족 추장이고 성은 유씨며 태조실록 파을속 정종실록의 688화 태종실록에는 파아손으로 표기되어 나오고 수주의 벌사옥 지역을 중심으로 두만강 일대 모련 올약합을 지배하였고 태종 10년 조연이 이끄는 조선의 정벌군에게 죽음을 당하였다. 타위는 몰이하여 사냥함을 말한다. 태종실록 8권 태종 4년 7월 15일 갑인 첫 번째 기사. 비가 오다. 태종실록 8권 태종 4년 7월 16일 을미호 첫 번째 기사. 비가 오다. 어제와 같았다. 태종실록 8권 태종 4년 7월 17일 병진 첫 번째 기사. 비가 많이 내려 도성내의 민호가 떠내려가다. 675나 되었다. 태종실록 8권 태종 4년 7월 17일 병진 두 번째 기사. 일본 전평전 원원규가 토물을 바치다. 태종실록 8권 태종 4년 7월 18일 정사 첫 번째 기사. 의정부의 청에 따라 종묘, 사직단, 산천단 등의 제사를 지내다. 날이 계기를 빌었으니 의정부의 뜻을 따른 것이다. 태종실록 8권 태종 4년 7월 19일 무오 첫 번째 기사. 개성에 비가 많이 내려 가호와 인명의 피해가 많다. 시가 위에 물의 깊이가 10척이나 되었다. 풍방교의 수문이 기울어져 성이 이 때문에 무너졌다. 성중의 인호 가운데 표류한 것이 35호였고 반쯤 표류한 것이 69호였으며 사람 가운데 익사한 것이 12명이었고 말이 40여 필이었다. 태종실록 8권 태종 4년 7월 19일 무오 두 번째 기사. 경외의 교형과 차명 이외의 죄수를 용서하다. 태종실록 8권 태종 4년 7월 19일 무오 세 번째 기사. 경기도 풍해도 동북면에 장마가 져서 산이 무너지다. 태종실록 8권 태종 4년 7월 20일 김이 첫 번째 기사. 세자 봉숭 도감을 설치하다.
태조실록 8권 태종 4년 7월 20일 김이 두 번째 기사. 갑자기 죽은 경상도 경차관 김단에게 조문하고 부의를 내리다. 김단이 옥주에 이르러 갑자기 죽으니 임금이 듣고 불쌍히 여겨 내수를 보내어 그 집에 조문하고 쌀, 콩, 아울러 30석을 하사했다. 김단의 아우 주서 김위민에게 명하여 역마를 타고 옥주에 가서 장사하게 하였다. 김단이 청주를 지나는데 청주의 수령이 소주를 권하여서 김단이 과음하였던 까닭이다. 태종실록 8권 태종 4년 7월 22일 김이 세 번째 기사. 개성 대정의 우물빛이 이틀간 붉게 물들다 25일까지 그러하였다. 태종실록 8권 태종 4년 7월 20일 김이 네 번째 기사. 수재 때문에 음식을 철폐하다. 피해를 입은 가후에 곡식을 하사하다. 수재를 근심하여 눈물을 흘리고 철선하였다. 표류하고 익사한 호에는 쌀, 콩 각각 3석을 반쯤 표류하고 익사한 후에는 쌀 3석, 콩 2석을 표류한 후에는 쌀 2석, 콩 1석을 반쯤 표류한 후에는 쌀, 콩 각각 1석을 익사한 사람의 후에는 쌀, 콩 각각 2석을 하사하였다. 태종실록 8권 태종 4년 7월 25일 갑자 첫 번째 기사. 내시를 흥국사와 낙산사에 보내 기청 법회를 열게 하다. 태종실록 8권 태종 4년 7월 26일 을축 첫 번째 기사. 12일부터 25일까지 계속 비가 오다가 이날 비로소 날이 개이다. 12일부터 25일까지 하루도 비가 오지 않은 날이 없었다. 이날에 드디어 깨었다. 태종실록 8권 태종 4년 7월 30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일본 국왕 원도이가 사신을 보내 내방하고 토사물을 바치다. 일본국 방장자사 다네 다다량 성경도 또한 예물을 바쳤다. 태종실록 8권 태종 4년 8월 1일 경우 첫 번째 기사. 흐리고 비가 오다. 태종실록 8권 태종 4년 8월 1일 경우 두 번째 기사. 천변제의가 일어나자 구언하는 교서를 내리다. 교서는 이러하였다. 내가 덕이 적은 사람으로서 한나라 신민의 위에 의탁하여 위로 태상왕이 창업하신 어려움을 생각하고 아래로 소자의 수성하는 어려움을 생각해서 밤낮으로 삼가고 두려워하여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에게 부지런하였다. 항상 하정이 상달되지 못할까 근심하여 신문고를 설치하고 원통하고 억울한 사정을 펴게 하였다. 이에 과인이 덕이 밟지 못한 것으로 인연하여 보위에 오른 이래로 제의가 거듭 일어났으므로 재차 교지를 내려 바른 말을 구문하였었다. 모두 쓸만한 말이었으나 아직 다 거행하지 못하여 신을 잃은 것이 많았다. 요즘 바람이 크게 불어 나무가 뽑히고 비가 오래 와서 곡식을 해치고 산악이 무너지고 여사가 표류하니 엄녀의 재해가 어느 날보다 참담한 적이 아직 없었다. 화기를 손상하여 제의가 이르니 허물은 나에게 있으므로 통렬히 스스로 책망하기를 연못에 떨어진 것 같이 한다. 나의 덕에 허물이 있으니 어찌하여 이를 닦고 나라의 정치에 잘못이 있으니 어찌하여 이를 고치겠는가. 시위는 어찌하여 하늘에 합하고 향사는 어찌해야 신에게 감응하겠는가. 전례가 어찌 다 차례대로 베풀어지고 법도가 어찌 다 밝게 닦아지고 용사가 어찌 다 즉위하게 되었으며 청알이 어찌 다 행해지지 아니하였겠는가. 전선은 어찌하여 옹색함이 있고 사송은 어찌하여 오래 지체되고 풍속은 어찌하여 아름답지 않고 부역은 어찌하여 고르지 않은가. 호강이 어찌 그 법을 흔들미 없고 간활이 어찌 그 횡포를 부림이 없고 형벌은 어찌 원통하고 억울함이 없고 법령은 어찌 어지럽게 고침이 없겠는가. 원군은 형체가 없는데 숨겨져 나타나지 않고 화화는 소홀한데 숨겨져 나타나지 않는 것인가. 말을 하는 것이 이에 미치니 심히 두렵고 무섭다. 죄가 이르는 까닭은 무엇 때문이며 죄를 없애는 방법은 어디 있는가. 너희 대소신료에게 묻는 것이니 시직과 산직은 육품 이상 가운데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 자는 위로는 과인의 과실에서 아래는 민생의 이병에 이르기까지 덜추어내어 바로잡기를 혐의스러워하지 말고 권기를 끓이지 말고 품은 바를 지적하여 말하되 모든 말을 숨김이 없도록 하라.
내가 받아들이고 채택하여 치도에 도움이 되게 하겠으며 비록 말이 맞지 않더라도 또한 우대하고 용서하겠다. 오로지 실득이 제 일을 이르게 한 까닭이므로 마땅히 자신을 죄책하여 수성하여야 할 것이다. 대개 구원은 장차 계과하고자 하는 것이니 어찌 감히 빈 마음으로 듣고 따르지 아니하겠는가. 각기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나의 정치를 도우도록 하라. 음녀는 엄선한 요기이고 시위는 시책이고 용사는 사람을 쓰고 버림이고 정알은 인정이나 뇌물로 사사로이 청탁함막 호강은 권문세가이고 간활은 간사하고 교활한 관리를 말한다. 태종실록 8권 태종 4년 8월 4일 개유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다. 다음 날도 이와 같아. 초의에도 또한 이와 같았다. 태종실록 8권 태종 4년 8월 6일 을해 첫 번째 기사. 원자 이제를 왕세자로 삼는 교수를 내리고 주외인을 사유하다. 교수를 내려 중회에 보고하고 경내에 죄인을 사유하였다. 교수는 이러하였다. 옛부터 제왕이 일찍이 저부를 세우는 것은 나라의 근본을 높이고 백성의 뜻을 정하는 것이다. 내가 부득한 몸으로서 선조가 쌓아 올린 덕을 이어받고 태상왕이 창업하여 내려주신 대통을 이어받아서 지워진 중임이 두려워 능히 감내하지 못하겠다. 오로지 왕하는 내조에 반드시 힘입으므로 이에 천조하던 처음에 즉시 정비 민씨에게 명하여 중궁에 정위케 하고 전례를 따랐던 것이다. 원자 이제는 적장의 지위에 있고 남보다 뛰어난 기질이 있다. 그러나 예의와 겸양을 알지 못하니 장차 어찌 어진이와 친하겠으며 고훈을 익히지 못하였으니 또한 어찌 정치를 보필하겠는가. 그러므로 배움에 나아가게 한 지가 여러 해가 되었다. 이 점 정친, 태보가 모두 말하기를 간절히 청하건대 종묘를 주장하며 제사를 받드는 것은 진실로 비워둘 수 없고 국사를 감독하고 군사를 위무하는 일도 마땅히 염려하는 할 것입니다. 그러나 원자는 타고날 때부터 어질고 효성스러우며 학문은 날로 이루어지고 마땅히 저 위에 정하여 여러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하므로 내가 이에 힘써 여정을 따라 이달 초 6일에 옥책과 금, 인을 주어 왕세자로 삼았다. 이와 같은 큰 경사로 인하여 마땅히 특수한恩전을 펴야 하겠다. 영락 2년 8월 초 6일 새벽 이전에 모반 대역을 한 것, 부모를 죽인 것, 처첩이 남편을 죽인 것, 노비가 주인을 죽인 것, 고독 연매한 것, 다만 강도를 범한 것, 사람을 못살 고살한 것을 제외하고 이미 발각되었거나 발각되지 않았거나 이미 결정되었거나 결정되지 않았거나 죄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모두 용서하여 면제한다. 모든 중의 신료는 그 충성을 다하기를 생각하여 월량의 덕을 함께 돕고 너희 직책을 서로 닦아 길이 태평한 기틀을 세우도록 하라. 세자가 전을 올려 사언하였다. 저부는 세자를 말하고 태보는 산부의 대신이고 모반은 시박의 첫 번째 죄 나라와 임금을 저버리고 적국을 따르는 것 모반주의 본국을 버리고 몰래 다른 나라를 따르는 것을 꾀하는 것이라 하였다. 모반과는 다르니 모반은 국가를 전복하려고 기도한 내란죄인데 비해서 모반은 본국을 배반하는 외한죄이다. 대역은 시박의 두 번째 죄로서 임금이나 아버지를 죽이고 종묘와 임금의 능을 파헤치는 것인데 당률의 명례편 시박 중 주의 종묘와 산능과 궁구를 파헤친 것이라 하였다. 태종실록 8권 태종 4년 8월 6일 을해 두 번째 기사. 최유경, 이지, 김영렬, 이규령, 민무질, 권홍, 한부림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최유경으로 판한성부사를, 이지로 판공안분사를, 김영렬로 참판성추부사를, 이규령으로 판승령부사를, 민무질로 지의정부사를 겸 좌군 총재를, 권홍으로 영가군을, 한부림으로 동북면 도순 문찰리사를 겸 병마 도절제사 겸 영흥부윤을 삼았다. 태종실록 8권 태종 4년 8월 6일 을해 세 번째 기사. 세자를 위한 관서인 경승부를 설치하고 사윤, 소윤, 판관, 승, 주부 각 1인을 두다.
경승부는 태종 2년 5월에 세자전을 공개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치한 관청인데 태종 18년 6월 양녕대군 제가 폐쇄자가 되자 순승부로 바뀌어졌다. 태종실록 8권 태종 4년 8월 8일 정축 첫 번째 기사 백관이 세자책봉을 할애하다. 태종실록 8권 태종 4년 8월 8일 정축 두 번째 기사 외선 한 척을 포획한 수군 도지휘사 김영렬 등에게 표리 등을 하사하다. 김영렬이 외선 한 척을 잡았는데 생포한 자가 6명이었다. 첨절제사 장준기, 윤세진에게 단자를 각각 한 필씩 하사하였다. 태종실록 8권 태종 4년 8월 9일 무인 첫 번째 기사 배나무에 꽃이 피다. 태종실록 8권 태종 4년 8월 10일 김효 첫 번째 기사 중외의 경력을 사품관으로 하되 승추부 경력만은 삼품관으로 임명하게 하다. 사관원에서 상소하였는데 소는 이러하였다. 수령관의 직임은 친히 문부를 잡고 상관에게 품결을 받는 것이 그 임무입니다. 의정부의 사인과 사평부의 경력은 모두 사품이나 각도 감사의 수령관은 모두 다 삼품이니 자급의 높기가 혹은 통정대부에 이릅니다. 원컨대 이제부터 중외의 경력은 한결같이 의정부 사인의 예에 의하여 아울러 사품으로 제수하소서. 임금이 이를 윤허하였을 때 군사관제는 한 위계가 한 위계에게 엄격하도록 하고 승추부 경력은 통정대부로 한정하였다. 통정대부는 정삼품 당상관의 품계이다. 태종실록 8권 태종 4년 8월 11일 경진 첫 번째 기사 임금이 태상전에 조회하다. 태종실록 8권 태종 4년 8월 11일 경진 두 번째 기사 전보문의 아내 송씨의 노비 상속 문제로 이원괭과 하자종 등을 순금사에 가두다. 전전당 이원괭과 전전서 하자종 정목 송의번을 순금사에 내렸다. 처음에 전보문의 처 송씨가 은분하다가 죄를 잊게 되어 그 노비가 모두 속공되었다. 송씨는 나라의 귀성이었으므로 그 나머지 노비도 또한 많았다. 송씨의 족친과 송씨 외가인 강씨의 족친이 모두 조정에 가득하였다. 고 판서 허금의 송씨의 양자라고 칭하고 그 노비를 모두 차지하였다. 국초에 송씨의 족친은 평안부원군 조준, 여흥부원군 민재 같은 이였고 강씨의 족친은 흥안군 이재, 진산부원군 하윤, 성산군 이직 등과 같은 이였는데 사대부 수십가가 서로 소송하다가 마침내 속공되니 허금의 아들 허기가 도로 차지하고자 하여 신문고를 쳤었다. 임금이 대간과 형조로 하여금 의논하여 결정하게 하였는데 또한 모두 속공하니 강씨의 족친인 하자종, 전목, 송의번 등 수십인이 가전에서 상서하였다. 임금이 본 뒤 그 실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모두 순금사에 내린 것이다. 하자종 등 20자 4명은 유배시키고 이원괭은 추방하였다. 태종실록 8권 태종 4년 8월 15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인소전에 가서 제사 지내고 상왕전에 헌수하다. 인소전은 신의 왕후 한씨의 혼전이다. 태종실록 8권 태종 4년 8월 15일 갑신 두 번째 기사 이직, 조박, 이첨, 한의 등에게 성균관에서 생도들을 가르치게 하다. 지의정부사 이첨, 전 부윤 한의, 전 계림 부윤 유관, 전 승추부 제학 이정견에게 명하여 날마다 성균관에 앉아서 여러 생도를 가르치게 하였다. 태종실록 8권 태종 4년 8월 16일 을유 첫 번째 기사 오얏나무, 살구나무, 능구나무에 꽃이 피다. 태종실록 8권 태종 4년 8월 20일 기축 첫 번째 기사 인재 등용과 행정원의 하부 이양 등을 건의한 사헌부의 상소문. 사헌부의 상소는 이러하였다. 1. 전에 말하기를 어진이를 구하는 데 수고하고 사람을 얻는 데서 편안하다 하였으니 인주가 마땅히 체념해야 할 바입니다. 진실로 어진 인재를 뽑아서 여러 관직에 포열하게 하여 그 성공을 책임지우면 일이 거행되지 못할 것이었고 여러 가지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부서, 옥송 같은 자질구레한 일에 이르러서는 유사가 있으니 인주가 모두 알 바가 아닙니다. 여러 옥송과 삼가하는 일은 문왕이 감히 알려 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문왕이 성주의 다스림을 이루게 한 소이였습니다. 원컨대 이제부터 경제육정과 본부의 수판의 내에 의하여 소송자로 하여금 각기 유사에 소송하게 하고 그 대내에 직접 소지를 정수하는 것을 일절 금지할 것입니다. 1. 전에 말하기를 백성은 오로지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굳어야 나라가 편안하다 하였습니다. 전하께서 깊이 구중궁궐에 거처하면서 단정히 팔짱을 끼고 올자락을 들이우시니 초야의 정민이 추위나 더위나 비를 비일 때 원망하는 정상을 어찌 능히 두루 살피겠습니까? 수령이라는 것은 백성을 가까이 하는 직책이므로 민간의 이해를 알지 못하는 바가 없습니다. 원컨대 이제부터는 수령으로 하여금 민간의 이해를 캐물어 매양 봄 가을에 감사에게 보고하게 하여 그 득실을 고찰하고서 하나는 대내에 신문하게 하고 하나는 도당에 보고하고 하나는 헌사와 관문에게 하게 할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고찰해서 그 이로운 것은 취하고 해로운 것은 버리는 것으로 항식을 삼으면 성상의 총명이 넓어져서 하정이 상달되고 득택이 흡족하여져 나라의 근본이 편안해질 것입니다. 1. 제내제군과 이성제군이 근래 혹은 조회하거나 행행하는 데 빠지고 중국 사신을 영송할 때에 이르렀어도 호종하는 데 태만합니다. 이제부터 무릇 조회하거나 행행하거나 영송할 때에 아울러 백관의 예에 따르도록 하는 것은 성조의 성법을 삼을 것입니다. 1. 경계에서 받은 바 사제, 선공, 사복, 유우소, 동서와요 등의 각사에 바치는 정탄, 소목, 곡초 및 모든 수납하는 물건을 감사와 수령이 능히 시기에 미치도록 감독해 바치지 못하고서 농사가 한창 바쁜 때를 당하여 수납하지 못하였다고 칭하고 엄하게 급히 징수하여 바침으로 농부를 패하게 해서 백성들이 자료하여 생활하지 못합니다. 원하건대 이제부터 정탄, 소목, 곡초 및 각사에 바치는 공문을 1년 경비의 수에 도합 계산하여 반드시 추수한 이후 농사가 시작되기 전에 감독해 바치는 것을 끝내도록 하여 전에 배달을 고칠 것입니다. 1. 작은 나라로서 큰 나라를 섬기는 것은 고금의 공통된 의리입니다. 하물며 우리 조정은 바닷가 벽지에 치우쳐 있어서 어음이 아주 다름으로 역관으로 인하여 통합니다. 그러므로 사역의 직임은 진실로 중요합니다. 근래 사역의 학습에 다만 한어만을 익혀서 경사의 학문을 알지 못하여 중국 사신의 말이 경사에 미치면 몽연히 알지 못하여 응대하는 데 실수하니 매우 국가의 수치가 됩니다. 원하건대 이제부터 하늘을 잘하고 경하게 밝은 자를 선택하여 훈도관을 삼아 힘써 후진을 깨우쳐 역의에 널리 통하게 하고 경하게 상명하게 하여 중국 사신의 뜻을 통하게 할 것입니다. 1. 응봉사에서는 하나라의 문서를 맡으므로 그 학문하는 선비가 모두 다 속하지만 한어 이문에 이르러서는 오로지 당성만이 맡고 있으니 만약 하루아침에 사고라도 있으면 배우지 못한 사람이 그 직임을 판비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원하건대 이제부터 문안의 선비 가운데 총명하고 박학하며 기회가 뛰어난 사람을 뽑아서 미리 이문을 익히도록 하여 타일의 쓰임에 대비할 것입니다. 1. 근래 화통군을 더하여 정할 때 노비의 많고 적은 것과 나이에 늙고 어린 것을 고찰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전적에 의하여 이를 더하였으므로 마땅히 감해야 할 때 더한 것이 있고 또한 마땅히 더해야 할 때 감한 것이 있으니 만약 다시 정하지 않는다면 그 역을 견디지 못하여 유망하는 이가 서로 잇따를 것입니다. 빌건대 각도의 관찰사로 하여금 각사 각관의 노비, 천적을 상세히 고찰하게 하여 15세 이상 50세 이하의 나이와 명수를 갖추 기록해 정보하게 하고 도당에서 다시 상정을 더하여 화통의 역을 완전하게 할 것입니다. 1. 침장고의 제거, 별좌, 향상, 별감은 맡은 바 임무가 실로 번극함으로 매양 세마를 당할 때마다 모조리 거관시켜 그 노고에 대해 상을 주니 진실로 선비를 권장하는 아름다운 뜻입니다. 그러나 그 직임이 다만 1년 내에만 있으니 이 때문에 생각이 다음의 임무에 미치지 못하여 각색 체종을
때 맞춰 거두지 아니하고 밭에 거름을 주거나 소를 키우는 일에도 주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밭 깔고 씨 뿌리는 데에 미쳐 반드시 채종의 값을 하나같이 지급해야 하니 이 때문에 채종이 다하고 경우가 야유어지며 밭에 거름 주는데 때를 맞추지 못하여 밭이 기름지지 못합니다. 이것은 다름이 아니어라 이러한 관직에 있는 자가 이를 준비하는 데 성의가 없는 까닭입니다. 원하건대 이제부터 제거, 별좌, 향상, 별감의 각 자리는 1인이 거관하면 1인은 그대로 둘 것이며 이렇게 하여 관을 비워두고 직무를 폐하는 잘못은 없을 것입니다. 또 제조로 하여금 때때로 고찰하여 그 태만한 것을 징치하게 할 것입니다. 동서와요의 판관도 또한 이 예에 준하여 일시에 거관하지 말게 할 것입니다. 의정부에서 의논하니 모두 헌부에서 신문한 것과 같았다. 1. 문공가래에 이르기를 몸이 주혼하는 데 미치는 자는 기복이 없는 상에서는 혼인을 이룰 수 있다 하였으나 우리 조정의 사대부집에서는 몸이 주혼에 미치는 자가 비록 죄질 중에 있더라도 혹은 혼가를 허락하고 혼인을 이루는 일이 있으니 오로지 고래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풍속이 경박해지는 것도 이보다 심한 것이 없습니다. 원하건대 이제부터 사대부가 가운데 혼인하는 집은 모두 문공가래를 본받게 하고 어기는 자는 엄격히 다스릴 것입니다. 의정부에서 의논하여 부모의 상 3년 내와 기년의 상 100일 내에서는 혼가를 금지하고 기복이 있는 상에서는 주혼자를 물금하게 하였다. 수파는 수교를 말하고 제내제군은 임금의 적비의 아들인 대군, 빈잉의 아들인 군, 친형제인 대군, 친형제의 적실의 맏아들인 군을 말한다. 당성은 귀양 중국인이고 밀양 당시의 치조이다. 고려 때 고려 말에 귀화하여 4대 이문을 전장하였으며 조선조에 들어와 호조, 예조, 공조, 전서와 공안부 윤을 지냈다. 침장군은 김장을 담그는 일을 맡은 관아이다.